이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 해당 법인이 납세 의무자로서 내는 세금은 아닌데 자회사 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경제적 실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다.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이 있는데 거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지분율과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공제할 수 있고요. 배당 확정일입니다. 기준일이 아니라 배당 확정일 현재. 배당 확정일이라는 건 잉여금 처분 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잉여금 처분 결의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35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게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잠깐 사례를 보면 이런 거죠. 해외 자회사는 단기 중 9,000원을 배당하기로 하고 지급했고 배당 소득에서 해외에서 과세된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없대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하기를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소득 이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은 20%로 가정을 하고 해외 자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해외 자회사는 만을 먼저 벌었는데 그 나라에서 1,000을 내고 9,000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9,000을 우리나라의 모회사에 전부 배당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회사 지금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 모회사는 현금 9,000원과 배당금 수익 9,000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직접 외국납부세액과 비교했을 때 상황은 똑같은 거죠. 다만 내가 낸 것이냐 우리 자회사가 낸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황 경제적 실질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를 보면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이렇게 잡지만 간접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쫓아오시겠죠? 들어온 것 자체가 이렇게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회계 처리 자체가.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간접 외국납부세액도요. 송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그 다음에 세액 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송금 산입 방법을 하면 송금 산입 1,000원을 그냥 하시면 돼요. 송금 산입 1,000원. 그럼 자연스럽게 소득은 얼마로 바뀌는 거냐? 8,000으로 바뀌는 거죠. 8,000으로. 밑에 참고는 여러분 모르셔도 좋습니다. 참고는 모셔도 좋고 그냥 송금 산입한다 이거야. 되게 깊은 논의가 있는데 송금 산입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세법 조문을 그대로 물리 해석하면 송금 산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소득이 처음부터 얼마로 잡혀요? 8,000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송금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낸 세액이 1,000원이라는 거죠. 1,000원. 근데 외국에서 낸 세액은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자회사가 번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걔가 낸 돈이 지금 10,000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에서 1,000을 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소득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1,000이 외국 납부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조문에 보면 내가 올해 이걸 배당으로 다 들어왔어야지 이 법인세를 다시 입금 산입하거나 송금 산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절반만 배당받는다라고 하면 얼마? 500만이 외국 납부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배당을 절반만 받으면.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낸 자회사의 법인세에서 이게 배당 가능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에서 법인세 뺀 거. 거기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9,000이었던 거고. 만약 절반만 배당받으면 4,500이 뜨겠죠?
500 뜨겠지.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당 자회사,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인도 법인세 곱하기 분모는 해당 자회사의 소득 금액에서 해당 자회사가 낸 법인세, 분자는 내가 그중에서 배당금 가져온 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9,000으로 외국납부세액이 결정된 거고, 자,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면 세무조정 얘도 있는 거죠. 이 소득을 얼마로 잡아놓은 거야? 지금 만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만으로. 우리는 여기 만에서 송금이면 8,000으로 바꿔놓는 거고 얘도 8,000으로 바꿔놓는 거고. 그러면 세액공제 받을 때는 만 그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회계 처리가 거기 보시는 거 차변에 현금 9,000, 대변에 배당금 수익 9,000이니까 이때는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금 산입으로 돌아서야죠. 그리고 1,000원을 더해야지 10,000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간접 외국납부세액 색 1,000원을 더해야지. 뭐 기타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기타 사유출해도 상관없어요. 보통 기타로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면 국내 소득이 많이 있다라고 거의 가정을 하자고 했고, 국내 소득이, 그리고 저거 이외에 손익계산서에 9,000원이 들어온 거지. 배당금 수익으로. 그리고 지금 입금 산입 1,000을 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20,000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국내에서 별도로 발생한 소득 많이 있다고 했고 9,000이 손익계산서에 있고 2,000이 입금 산입 세무조정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산출세액이 2,000이 나왔을 테고 10%니까 세액공제는 한도가 걸리는 거지. 한도가 20%로 돼 있어요. 20%로 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4,000이 됐겠지. 4,000 한도가 걸리겠죠. 한도. 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4,000 곱하기 20,000 그죠? 요거지. 요거에서 국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 유효세율인 거 아니야. 유효세율. 유효세율에다가 국외 원천소득 더하면 되죠. 국외 원천소득은 9,000만 더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입금 산입을 더한 1,000을 합쳐서 만이 국외 원천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도 2,000. 그래서 결정세액은 2,000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 거기 한도 뭐가 잘못됐어? 산출세액. 지금 거의 수식이 잘못되어 있네. 세액공제가 내가 위에 산출세액 20%로 해놓고 한도를 좀 잘못되어 있네. 한도 2,000으로 바꿔주세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도 아, 미안해. 계산 표현이 그렇네. 한도 안에 있으니까 한도에 맨날 걸리는 것만 해가지고 한도가 지금 2,000이잖아요. 그쵸? 한도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받는 거니까 한도 안에서는 그래서 1,000 그래서 결정세액 3,000 쏘리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외국의 세율이 지금 10%잖아 쟤네. 근데 우리나라 세율은 20%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20%로 가정을 했고 외국에선 만에서 10%만 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율이 더 높으니까 외국 건 다 빼줘도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죠? 그럼 이 소득은 이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10% 내고 저쪽에서 10% 낸 거지. 총 20%지만 미리 낸 거 저쪽 10%. 우리나라 10%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도 내에서는 다 공제가 되는 거니까 한도를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거니까 1,000 잡으시면 돼요.